정말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건 관계의 피로라는 걸요.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보냅니다. 웃으며 좋겠다 하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못 갈까? 왜 나만 이 좁은 집에 갇혀 있을까? 친구 자식은 대기업 다니는데 내 자식은 아직 제자리. 친구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웃는데 나는 약 봉지를 쥐고 약속을 미룹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라는 말, 그게 참 맞습니다. 친구를 만날수록 내 인생이 작아지는 느낌,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길엔 눈물이 납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고문입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한 집안이 낯설고 저녁이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삶이 풍성하다고 믿었죠. 친구가 곧 행복이고 사람이 곧 삶이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모임도 나가고 술자리도 따라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의 만남이 기쁨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더군요.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무슨 일이지 하는 긴장이 먼저 왔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만나기 전부터 피곤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또 누구 자랑을 들어야 하나, 내 이야기는 또 어디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오히려 혼자 있는 집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게 아니라 관계가 주는 피로감 때문에 마음이 다친다는 거요. 사람은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는데 정작 사람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이건 사람을 미워하거나 단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평화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 없이 억지로 만나는 게 불행한 겁니다. 전화기 속에 이름이 100개 있어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연락처가 5개뿐이어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건 충분한 행복이에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재야 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온이더군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뿐이죠. 진짜 함께 있다는 건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는 단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로의 회복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되고,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관계에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평온함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소속감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친구가 잘 되면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왜 나만 이럴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기쁨보다 씁쓸함이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비교하는 순간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나는 왜 못 가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면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쌓이면 만남이 즐겁지 않게 돼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유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젊을 땐 비교가 동력이었죠. 누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이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이고, 그 비교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 이상 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잘 사는지를 따지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비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누구보다 늦게 피어도 괜찮고 더디게 걸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커피 한 잔이든 조용한 산책이든 이제는 누가 나보다 낫냐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감사한가로 행복을 재야 합니다. 친구가 여행을 다녀왔다면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좋아해주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없어도 친구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물은 고요할수록 깊고 사람은 조용할수록 단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얕습니다. 반대로 비교 없이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깊고 단단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비교를 피할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자식 자랑, 누군가는 건강 자랑, 누군가는 돈 자랑.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비교당하기 싫고 비교하기도 싫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관계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겁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주 만나던 빈도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피하고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관계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교에서 벗어나면 내 삶이 보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하느라 보지 못했던 내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나는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느끼는 것,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 내가 아플 때 전화 한 통 없더라. 내가 먼저 챙겼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서운함은 기대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이만큼은 해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배신감이 들고 허탈해지고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기대를 줄이는 데 있다. 정말 그래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반대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고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바쁜 거니까요. 젊을 땐 기대가 당연했습니다. 친구라면 서로 챙기는 게 당연하고 힘들 때 찾아가는 게 당연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친구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결국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기대는 내 마음일 뿐 상대방의 의무가 아니라는 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했던 만큼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상대방도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선물했으니 상대방도 선물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대를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잘 챙기면 됩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거죠. 친구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친구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기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큰 기대 대신 작은 바람으로 바꾸는 거죠.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대신 이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으로, 나를 먼저 찾아줬으면 대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면으로,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친구가 문자 한 통 보내주면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도 큰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기대가 크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합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왜 이제야 왔나 싶고 선물을 받아도 이게 전부야 싶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불만이 남아요. 그렇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만남은 즐겁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기대 없이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대하면 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돌아오면 감사할 뿐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관계는 서로 기대하지 않아도 편한 관계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멀어지지 않고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해집니다.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평온함. 이젠 친구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나의 벗이 됩니다. 월요일엔 복지관 체조, 화요일엔 도서관,
수요일엔 공원 산책, 목요일엔 주민센터 글쓰기, 금요일엔 성당 미사. 매일 정해진 곳에 가고 정해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깊은 대화는 없어요. 그저 짧은 인사만 오갈 뿐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보다 좀 따뜻하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그 몇 마디가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복지관 안은 늘 같은 공기예요. 에어컨 바람에 섞인 로션 냄새, 탁자 위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커피 향, 멀리서 들리는 트로트 반주와 웃음소리. 그 익숙한 공기가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아요. 그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사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복지관에 갔는데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안 보이면 괜히 걱정이 됩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하는 마음이 들죠. 소속은 길수록 얽히고 짧을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깊게 얽힌 관계는 무겁습니다. 서로의 비밀도 알고 약점도 알고 과거도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못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가벼운 관계는 편합니다. 서로 깊이 알지 못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 봐도 내일 보면 되고 이번 주에 안 봐도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사라지지만 적당한 거리는 편안함을 유지하게 해줘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성당에서 보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인생의 깊은 부분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런 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매일 만나 인사하고, 가끔 날씨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벼운 소속감입니다. 가벼운 관계 속에서도 진심은 피어납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못 갔더니 다음 주에 갔을 때 누군가 물어봅니다. 지난주엔 어디 가셨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없으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 짧은 안부 한마디에 마음이 환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아도, 완전히 얽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에서 오는 평온이 진짜 노후의 평화입니다. 친구처럼 깊이 알 필요도 없고 가족처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저 눈인사 한 번, 미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누굴 만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지만 정해진 장소에 가면 하루가 선명해져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운동화 소리,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방송음, 누군가 웃으며 건네는 오늘도 오셨네요 한마디. 그게 하루를 살아있게 합니다. 가벼운 소속감은 외로움을 막아주면서도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친구는 의무가 있지만 가벼운 관계는 의무가 없어요. 오늘 안 가도 괜찮고 한 달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노년의 관계 아닐까요? 부담 없이 소속되고 억지로 얽히지 않는 관계. 그게 나이 들어 가장 편한 관계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깊은 우정이 아니라 가벼운 소속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없지만 그들이 있어서 오늘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안의 복잡한 실타래를 천천히 푸는 일입니다. 친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애써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줄이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는 겁니다. 너무 많은 관계가 나를 묶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예요. 젊을 땐 관계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든든하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넓어 보였죠. 그래서 전화기 속 연락처를 늘리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게 인생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관계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관계가 적을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경 쓸 사람이 줄어들고 챙겨야 할 일이 줄어들고 비교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의 삶에 신경 쓰느라 보지 못했던 내 삶의 소중함이 관계를 정리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연락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매일 문자하던 사람과 가끔 안부만 묻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전화기 속 연락처가 반으로 줄어도 그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00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한 명의 진심이 더 소중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입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아쉬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도 연락이 끊기고 나면 그리 그립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맞출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차갑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사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억지로 웃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느끼던 피로감, 비교와 기대 속에서 느끼던 무거움. 그걸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삶. 그게 나이 들어 찾아야 할 평화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남기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무게를 더하는 거예요. 가벼운 관계 10개보다 무거운 진심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진심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리듬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멀어지지만 루틴은 변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7시엔 공원을 산책하고 8시엔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엔 책을 읽고 오후엔 차를 마시고 저녁엔 일기를 씁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나를 지탱합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루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질 수 있지만 아침 산책은 매일 나를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어요. 그게 루틴의 힘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삶의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잃으면 인생의 일부를 잃는다. 정말 그래요.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흘려보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는 것,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없어도 루틴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복지관에서 스트레칭하며 웃고 이웃에게 오늘도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 하는 것. 그게 하루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루틴이 주는 안정감은 어떤 관계도 줄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관계가 사라져도 리듬이 남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연락이 없어도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그 루틴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루틴에 기대는 삶은 안정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산책하고 아침 먹고 책 읽고 차 마시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일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사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나는 내 루틴 안에서 충분히 살아 있어요.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즐거워야 합니다. 아침 산책이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면 됩니다. 일기 쓰기가 부담스러우면 한 줄만 써도 괜찮아요. 루틴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보다 루틴이 나를 지켜주는 이유는 루틴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조용한 산책. 그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은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나를 챙기는 습관, 매일 나를 위로하는 시간. 그게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루틴은 남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리듬은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혼자서 마주한 고요가 더 오래 갑니다. 친구와 웃고 떠드는 시간은 즐겁지만 그 즐거움은 순간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 고요가 두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조용하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고요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대화다. 정말 그래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게 있고 소리가 없어도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만나세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시간. 그 시간들이 나를 나에게 돌려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에게 맞추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니까요.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진짜 평화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친구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해요. 그게 노년의 행복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홀로서기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겁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요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겁니다. 소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삶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이해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남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는데 마음은 혼자이고 웃고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고요가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내 공간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피곤한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리듬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요를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세요.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 찾아야 할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만나는 나 자신이 주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자유, 기대를 내려놓는 평온, 가벼운 소속감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사람보다 루틴이 나를 지켜주고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다.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삶이란 결국 누구와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마음이 무거우면 불행하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가벼우면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예요.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사는 것, 비교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가벼운 소속감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 그게 나이 들어 찾아야 할 평화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평온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외로움이 두렵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나를 맞이하는 작은 습관을, 매일 저녁 나를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떠나도 루틴은 남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리듬은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세요.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그게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니까요. 누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평화로, 고요가 자유로,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루사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 남겨주시면 그 순간부터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